항공구조대원으로 수많은 산악구조 현장에 투입된 지난 4년. 이쪽으로 이동. 같이 가시죠. 어디 가셨어요? 이쪽?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위기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남은 한 구조 현장. 설악산 계곡에서 100m 추락하면서 외상을 입으신 환자분이셨는데 그분을 구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입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입하기까지의 과정이 겨울산이었고 계곡물은 다 얼어서 빗면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경사면을 대원 두 명이서 올라가야 되는데 한 명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도 연쇄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계속 수행하는 중간에 그 안개가 몰려와서 항공기가 다시 기지로 복귀했었어야 됐고 저희가 구조하시던 분은 결국엔 이제 현장에서 돌아가셨고요. 저희는 해가 뜰 때까지 그 주변에서 대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품으로 돌아가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구조를 못했나, 나보다 구조에 대한 더 실력이 높은 대원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도 자책도 많이 하고. 잠시만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도 구하지 못한 이가 가슴에 멍해로 남았습니다. 그 구조할 수 있었는데 하는데 시간이 지연돼서 구조 못한 사람 그분한테 미안해요. 안개 낀 비 오는 날은 안전상의 이유로 출동이 없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고 출동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훈련하기 좋은 날씨고요. 네, 구조대원 준비 중. 네, 펄스 연결 중. 항공구조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특히 바다와 근접한 설악산은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어 수많은 변수가 따라 안전한 구조를 위해 수시로 훈련을 한답니다. 초기에는 현장을 가서 출동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저 사람을 구해야겠다, 사람을 살려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먼저 1순위로 두고 갔어요. 그런데 저희 같이 팀으로 같이 현장을 갔던 구조대원들이 다친 경우들이 발생한 걸 경험하고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 대원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로 해요. 그래야 지상에 있는 다친 분들도 구할 수 있고 저희가 계속 구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구조사 발견! 개인 훈련도 필수. 저희가 산악사고 구조를 많이 하지만 산악사고 구조도 종류별로 다양한 구조건들이 있습니다. 계곡에 빠진 상황이나 아니면은 암벽을 하다가 로프에 걸린 상황이나 추락, 구조대원이 접근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 조절을 완벽하게 그 사람이 추락한 시점으로부터 더 이상의 추가적인 손상 없게끔 제가 안전하게 구조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관 아저씨가 아주 실력이 좋으시네. 아직도 도로에 설치할 때 처음에 내가 너랑 너무 중간에서 했어. 내가 너보다 20cm 정도 더 위에서 했었어야 돼. 그죠? 조금 더 위에 있었으면 더 수월하게 하면 됐어. 그렇지. 수고했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다음에
재우 너가 구조해라. 아, 싫어요. 나를. 형이 알았어. 나 장갑도 다 터졌어요. 이거 이번에 주겠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에 대해서 저는 형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고동락하는 형 동생. 종윤 형, 저 재우입니다. 여기서 형님이랑 근무한 지 거의 이제 2년째 돼가고 있는데요. 형님이랑 함께해서 항상 즐겁고 항상 재미있고 형님 덕분에 항공대에 더 오래도록 근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치지 마시고 항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말 잘하네. 항상 밝은 모습만 봐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구조 구급대원 선임자로서 역할이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해. 그럴 때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서로 동료 대원분들과 협력해서 출동 나갔을 때는 안전하고 확실하게 요구조대로 구조하고 우리 구조대원 모두가 안전하게 퇴직하는 그날까지 임무수행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출동입니다. 설악산에서 등산객이 탈진으로 구조를 요청. 재호야, 요구조대 잡혔는 내가 받았다. 양양 119 항공대 출동 상황 중 70%가 설악산 산악구조인데요. 기암 절벽과 단풍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지만 산세가 험해 사고 위험 또한 높습니다. 설악산에서 등산로 말고 비등산로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사고가 나죠. 등산을 하실 때는 지정된 등산로를 통해서 안전한 산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로 날아와 지상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그곳으로 지금 당신을 구하러 갑니다. 그 사람은 항공구조대원입니다. 양양 119 항공대 파이팅! 긴급 출동이 가장 많은 곳. 1차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이제 환자를 접하고 그곳에 사람이 당신을 구하러 갑니다. 반갑습니다. 호흡 보조해 주시고. 하나, 둘, 셋. 중환자를 제가 마주쳤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병원에 인계를 해야지 저도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소방서 119 구급대에서 근무 중인 소방사 김규형이라고 합니다. 18년 7월 임용돼서 지금 3년 4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어김없이 출동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119 구급대는 구급차 한 대당 운전원 1명과 전문 응급인력 2명이 탑승해 출동하는데요. 긴급 출동이 일상인 소방서에서도 가장 출동이 많습니다. 항공대는 예정으로 입고 기차로 수업 부탁드립니다. 화물차 수사는 내주시는 한대라고합니다. 출동하는 동안 환자의 정확한 위치와 정보를 전달받으면 신고자와 다시 한번 통화를 합니다. 3분 안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이 뇌수술하셨다고요. 션트술하고 감마나이트요.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에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미리 필요한 구급 장비를 챙깁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환자에게 서둘러 향하는데요. 아드님! 저랑 통화하셨던 아드님이 선생님이세요? 걱정돼 지금. 교통사고 환자는 경추 손상이 있을 수도 있어 일단 보호대로 목부터 고정합니다. 선생님, 여기 들고 놀 텐데 앉으실 수 있겠어요? 내려서? 저희가 비축을 해드릴게요. 사고 충격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예, 다 됐어요. 좀 바짝 오셔야 돼요. 높아요. 등 기대세요, 선생님. 이거 넘어질 수 있어요. 어머니 팔 안쪽. 선생님, 팔 이거 모아야 돼요. 괜찮아요? 가까운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하는데요. 선생님, 정차 중인데 뒤에서 박으신 거죠? 저쪽 차가. 사고 경위와 환자의 인적 사항 등을 상세하게 파악. 차대차 교통사고고요. 백페인 호소하세요. 백페인이요? 그 션트 시술하셨고 가마나이프 시술하셨대요. 내 어디요? 쪽에. 뇌예요? 예. 그래가지고 MRI를 찍지 못하신대요. 언제 하셨어요? 올해 4월에 마지막 시술하셨고. 응급실에서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환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아무래도 구급 출동이 가장 많고요. 아프다고 하시거나 혹은 뭐 교통사고, 산악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 출동이 우선 가장 많습니다. 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로 2년 이상 근무해야 지원 가능한데요. 간호사로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EBS에서 남자 간호사 다큐멘터리를 하는 거를 보고서는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간호사를 해봐야겠다라고. 그러던 중 어쩌면 소방관이 될 운명이었을지도 모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간호학과 당시에 3학년 재학 중이었었는데 지하철 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었고 그쪽으로 다가가서 보니까 남자분 한 분이 이제 철로로 쓰러져 계셨었고 저쪽에서는 이제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철로 밑으로 떨어진 40대 남성을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철로로 뛰어내려 구조했답니다. 저분 빨리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로로 내려가서 그분을 끌고 플랫폼 밑에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플랫폼 밑에 숨어 있는 와중에 이제 어둡고 하니까 무서우셨나 봐요. 자꾸 발버둥 치니까 제가 위에서 이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괜찮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열차가 멈춘 거를 이제 확인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다 같이 플랫폼 위로 이제 환자를 옮겨서 그 사람의 이제 진압력, 인지력 같은 거를 확인하고 출혈이 좀 있었어요. 머리부터 이제 떨어지시면서 좀 이제 그 찢어진 상처가 좀 있어서 소독이랑 이제 드레싱을 좀 시행하고 이제 인계를 드렸었죠. 그 일로 시민 영웅상까지 받은 그는 간호사로 근무한 후 자연스럽게 119 구급대에 지원하게 됐답니다. 아, 그래요? 피가 이마에 2cm 정도 이제 찢어지셨다고요? 아,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우선. 여기 말고 아픈 데 있어요? 무릎 괜찮아? 어머니 안. 병원에 가야 돼? 아, 병원 가셔야죠, 이거. 엄청 많이 찢어졌어요. 선생님 가야 돼. 어머니 많이 꼬매야 돼요. 약간의 시각장애가 있는 90대 어르신인데요. 넘어져 있는 걸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답니다. 응급처치 후 서둘러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어르신들의 경우는 마음이 특히 많이 쓰인답니다. 안타까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 가장 큰데 그 안타까움을 이제 덮는 거는 크던 작던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고 괜찮아지셨다는 이제 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그걸로 덮어지는 것 같아요. 수많은 환자들과 마주한 그가 유독 더 신경 쓰인다는 출동. 제일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급박한 출동은 이제 심정지 출동이 이제 가장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가족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뭐 길 가다 신경지가 났다 그러면은 이분의 히스토리를 모르는 상태고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가장 그게 어려운 출동이죠.
실제로 지난해 9월 부산에서 한 여성이 대로변에서 심정지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30번 누르면 얘기해줘요. 계속되는 심폐소생술에도 부탁할게. 자, 건들지 말고. VP. 자, 내가 누를게. 내가 누를게. 기도 관리 준비하고. 좀처럼 맥박이 돌아오지 않았던 상황. 7, 8, 10, 하나, 12, 13. 있다. 자, 분석하겠습니다. 모두 올라가세요. 사력을 다한 구급대원들의 노력으로 다행히 생명을 구했는데요. 맥박 뜁니다. 맥박 뜁니다. 호흡 보조해 주시고. 이송한 심정지 환자 중 현장에서 회복되는 경우는 10% 정도로 소생이 쉽지 않답니다. 벽에 전선 작업을 하고 계셨었대요. 근데 거리면서 이렇게 뒤로 넘어지셨고 이건 심정지다 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이 됐었고 정말 빨리 도착했어요. 1분 한 40초 50초 신고한 지 1분 4, 50초 만에 도착을 해서 그 심장 리듬을 이제 확인해 본 바 VPB라는 이제 심장이 막 떨리는 이런 수축이 안 되고 막 떨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전기 충격 그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200줄 차지해가지고 샥 주면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나는. 이분은 무조건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뭐 주사 처치하고 아이겔 꽂고 뭐 이렇게 심장 충격을 2분마다 계속 주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됐어요. 굉장히 그거는 조금 충격이 컸었어요. 분명히 살 줄 알았는데 라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